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가장 많은이라기보다 굉장히 댓글이 아주 열정적으로 선풍적인 달리는, 인기를 몰고 오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선풍적인 인기가 이어졌으면 좋을, 이어질 것 같은. 네, 그렇게 희망하는 법법법 시간입니다. 유여의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네. 이렇게 박사님, 4명이나 나와서. 네. 제가 네. 오늘 이 주제는 여러 남성 패널의 이야기가 필요해서 네. 이렇게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그래도 법법법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그리고 플러스 또 인사말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는 무풀보다 악플이 더 낫다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리는데요. 댓글에 보니까 소리가 좀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만큼 열악하게 찍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거나 아니면 찍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시간을 쪼개서 찍기 때문에 네, 카페 한쪽에서 눈치를 보면서 저희가. 네. 그날 찍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찍지 않으면 네. 일념 하나로 박사님과 카페 벽에 붙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여성분이 인상이 좀 험악하셔서 아니, 조용히 해달라 네.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월권이죠. 저희가 찍자고. 그럼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카페를 전세낸 것이 아니어서요. 네. 그래서 시끄러웠던 거 정말 부탁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댓글 중에 가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찍지 마라 뭐 그런 내용 하지 마라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기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신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럼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저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할 때 온갖 모욕과 온갖 치욕을 겪으면서도 했습니다. 어떤 질타를 주셔도 법법법은 계속 찍을 것입니다. 왜냐? 법법법을 찍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은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어이없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이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법 코너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작은 소망이기 때문에 네. 계속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남성 패널을 3명이나 모아달라고 그랬던 이유는? 바바리맨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그렇지. 네. 질문이 어떻게 나올까만 겁나요. 그래서 뭐 돌발 질문이 막 나오니까. 그럼 이런 질문 어때요? 네. 혹시 해봤어요? 막 이래. 아니, 저번에도 저한테 지금 바람 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돌발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요? 바바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이거 아닙니까, 박사님? 유교를 더 짚고 하실 거면은 네. 어제 바람 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와, 세다. 오, 세다. 세다. 아니라고 하면 그저께 했으면 한 거지. 맞다고 하면 어제 핀 거고. 역시 세다. 네. 그러면 어제는 바바리맨 했어요? 그러니까. 자, 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변호사 허가. 등록을 받아줬다. 네. 네. 근데 자 우리 황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등록을 허가를 받아줬다. 일단 뭐,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 교수님 이거 유죄 판결 안 받은 이유가 뭐죠? 일단 그 공연 음란 혐의가 있었는데 네. 그 일단 거기서 지금 작년 11월 25일에 광주고검에서 그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금 기소 유예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예 처분이냐면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 됐거든요. 자 여기서 삑 법법법이니까요. 시민위원회에 왜 회부를 했죠? 그러게요. 이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특히 뭐 성범죄라든지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시민위원회에 안 넘기는 게 사실은 추세죠. 왜냐면, 그리고 예. 지금 보면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어떤가요, 실무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 여기서 자 치료 조건부였어요. 네. 결과 보겠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증세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아니 요즘 변호사는 이렇게 만만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 좀 문제가 되면은 그 뭐 위원회가 열려요. 네. 위원회 현직 판사님들, 현직 검사님들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 관계자들이 이제 해서 하긴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네. 왜냐면 대한변협에서 전직 대법관들은
변호사 등록 안 받아주겠다고 얼마 전에는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네. 그 전직 대법관은 뭐 범죄 사실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헌 아닙니까? 위헌? 네, 그건 뭐 전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면 완전히 치료됐으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했으니까 치료가 됐으면 기소유예가 이제 풀려서 기소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더 만약에 깔끔하게 시나리오를 가고 싶었더라면 차라리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뭐 집유나 선고유예나 차라리 이런 걸 받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검찰에서 법원에 넘기지 않고 딱 그냥 기소유예로 했다라는 것은 모양새가 아무래도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이 일반 정치인이거나 일반인 같았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변호사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등록이 계속된다면 이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제재를 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코너를 하는데요. 공명음란죄, 우리가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남자분들도 바바리맨 보세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자 바바리맨이 있냐 이런 말씀. 아니요. 남자 바바리맨이 남자 앞에서 짠해요? 아니 남자 바바리맨이 주로 여학교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저 진짜 궁금해서 남자 학교에도 남자 바바리맨이 없습니다. 없어요. 남자 바바리맨이 오면 애들이 두드려 패겠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는데 네. 바바리맨들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바리맨은 생각보다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게 아니고요. 여자애들이 깍 하는 순간 쾌감을 느끼는 다른 성격이 유행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이게 평소에는 근데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화이트 칼라예요. 네, 보통은 소심한 성격을 아, 그래요? 갖고 있다가 본인이 바바리맨들이 이제 바바리 딱 해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가가지고 근데 양말을 신어요. 왜요? 발이 아프니까? 아니요, 바바리맨의 의상 코드 모르세요? 아 그래요? 양말은 또 좋은 거 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입을 벌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구두나 운동화에 양말. 제가 왜 네. 그런 생각하냐면 그 바바리맨의 코드가 저는 그 약자를 괴롭히는 어떤 코드로 봐요. 나는 자기가 이렇게 했었을 때 반항을 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의 그 자지러지는 모습에도 쾌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자거나 동급인 사람한테는 못한다는 심리가 있기 그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남학생 근데 앞에서 안 한다는 드레스 거죠. 코드가 있는데요. 그 드레스 코드가 바바리를 반드시 입어요. 네. 근데 양말을 신어요. 그 바바리맨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예. 카페가 있어요. 어 진짜요? 정말 제가 아니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어디로 출몰하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인증샷이라서 인증샷이 있어야 돼요. 아, 본인이 바바리한 인증샷? 예. 근데 저도 이걸 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여고 여중을 다녔으니까 바바리맨이 나타나죠. 근데 바바리맨의 역사 변천사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생 네. 아니시죠? 왜 내라고 대답하세요? 70년대생 아니시죠? 저 60년대생. 네. 근데 70년대생 여자들 말고요. 네. 60년대생 여자들이 학교를 다닐 때 바바리맨이 나타나면요. 여학생들이 다 이거였대요. 네. 이거였대요. 네. 그 중에서 가끔 강 큰 여자는 이거. 네. 네, 이렇게 예, 네, 보고. 이거요. 음. 근데 저희 때는 바바리맨이 나타나면요. 창문에 매달려요. 네. 여러 명이. 네. 이거예요. 그 대신에 가까이는 안 가요. 음. 창문 정도에서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경은 해요. 음. 근데 80년대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처에 가서 깍 하면서 봐요. 네. 요즘 어떻게 할게요? 요즘 두들겨 패나요? 여학생들? 검거했어요. 음. 실제 사건이에요. 야,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는 좀 그냥 상차라는 학교를 의미에서. 그래도 얘기해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강남의 저기 쪽에 여고는 맞죠? 여고죠 여고. 여고인데 바바리맨이 출몰을 하니까요. 여고생 3명이서 갑자기 이랬대요. 네. 그 바바리맨이 짜자잔 하니까 네. 여고생들이 대걸레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음. 제일 먼저 바바리를 뺏었어요. 범행 도구를 뺏은 거죠. 네. 바바리를. 그 알몸이 됐겠네요. 그 상황에서 때리기 네, 시작한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갑옷을 일단 벗겨놓고. 대걸레로 때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검거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근처 지역에는 바바리맨이 출몰을 아예 안 해요. 아, 그 카페에 가보면은 거기는 위험지구로 표기가 돼 있겠군요. 그리고 바바리맨의 활동지구가 있대요. 자기 나와 바리가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가니까 넌 오지 마라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 지역은 위험지구예요. 근데 제주 지역이 청정지역이었어요. 청정지역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바바리를 해도 안 걸린다 이런 건가요? 걸리지도 않고요. 네. 여고생들이 생각보다 다 아직도 순진하고. 80년대 그런 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왜 있어요. 그런가요?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조사 결과가 없어서 아무래도 대도시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순박하겠죠. 좀뭐 하여튼 그런 건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아무튼 어쨌거나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바바리맨의 행위가 범죄일까 아닐까?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공연음란죄예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다는 거거든요. 전 그러니까 이거 저도 성추행죄라고 처음에 생각해요. 공연음란죄라는 게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공연? 무슨 뭐 공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이 이제 공연음란죄인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냐? 네. 라고 봤을 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근데 봐요. 저는 반대로 제가 그래서 오늘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건 성추행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전혀 보고 싶지 않은데 본인 자기 앞에서 남자가 와서 본인의 것을 보여주면요, 이건 여성의 입장에서는 거의 성추행이에요. 그 바바리맨도 빨래판 복근을 해야 된다. 전원합의 이런 재판전에 얘기입니까?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빨래판 복근까지 시선이 안 가요. 일단 충격이에요. 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하면 남성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자가 와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추행 아니야. 오히려 뭐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념이 저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자, 그럼 이제 세 사람 다 감정이입 한 번만 해보세요. 본인의 딸이 중학생이에요. 근데 중학생이 본인의 딸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것도 과연 용인할 수가 있을까요? 용인이 안 되죠. 저는 딸이 둘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특히 여학생들이 단체로 있는 데서 그런 거는 뭐 그것도 좀 문제지만 군중심리니까 그나마. 1대1인 상황에서 제 딸이 그런 짓을 당했다. 못 참죠. 근데 그 범인이 기소유예를 받고 변호사가 돼요. 근데 저는 뭐 어차피 공연음란으로 처벌을 하건 강제추행을 하건 간에 뭐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민사 책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벗을 때마다 1억씩 물어주게 하면 그러면 하기 힘들 겁니다. 아, 저는 그건 찬성. 우리 저번에도 했잖아요. 네. 남자가 여자 엉덩이 만지면 만질 때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방금 이제 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공연음란이라 네. 성추행이라고 하셨나요? 네. 성추행죄는 저는 성추행을. 그러면 일단 처벌이 강해질 건데 만약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바바리맨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까워요? 여중생들이나 여고생들의 추억이 없어질 수 있겠죠. 아,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 이거 농담이고 네. 이제 다음 얘기를 아니,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무용담. 바바리맨을 때려잡고 아니 근데 왜 무용담. 그러냐면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여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네. 거의 다 바바리맨 한 번씩 다 봤다 그래요. 근데 보고 좋았다고 얘기해요? 다 싫다 그래요. 다 싫다고 저도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 싫다 그래요. 당연히 다 싫은데 이 바바리맨들의 특성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성인 여성을 노리진 않아요. 보통은 중고등학생. 학생들만 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 바바리를 딱 벗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학생들이 여기서도 깨악하고 여기서도 깨악한다 그랬잖아요. 그 반응에 희열과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인 여성들은 그거 보면은 뭐지? 이렇게 피하든지 아니면 뭐 신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응 방법을 쓰겠죠. 근데 아직까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고생, 여중생들은 당연히 그것이 이게 뭐야 놀랍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반응을 보고 이 바바리맨들이 엄청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성공했다. 사실 처음에 용기를 내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여주는 거? 그렇죠. 네. 처음에는 사실 힘들 거예요. 근데 한번 성공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은 쾌감을 느끼는 거죠. 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더 적극적이 되고 계속 찾아가는 거죠. 아니 그럼 아까 그 바바리맨 카페 가면 뭐 준회원, 정회원 이렇게 돼 있고 뭐 용기를 내세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학술 연구 차원에서 연교수가 네. 가입을 한번 자기 해보시고. 한 몸을 희생해서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네. 가봤더니 실제로 이런 게 있더라. 네. 근데 그래도 좀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 그렇죠. 예. 아니 전공과 연관된 거니까 그렇죠, 이건 그렇죠. 예. 학술 연구 차원에서 필요하다. 박사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범죄 심리학 이런 전공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이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이것을 성추행죄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형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연 음란이 아니에요.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급격한 충격과 그리고 여기에서 받는 충격이 굉장히 길게 잔상이 남아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미리 예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로션. 베이비 로션. 크림. 베이비 로션. 네.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미리 예비죄 들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냥 이거 하려고 가신 건 아니죠? 그렇죠. 아, 그렇다면 베이비 로션은 용도가 좀 다르죠. 네, 이거하고는 그리고 용량도 컸지만 사용량도 꽤 많았어요. 반 정도 쓴 걸로. 네, 그렇다면 죄질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여학생이 도망을 갔죠. 따라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따라갔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판례 이런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학생을 가두고 그 안에서 보여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됐었어요. 그 판례가 있다면 이번에도 밤길에 스스스스스스 따라가가지고 베이비 로션을 다 사용했으면 여학생 느끼는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럴 때 잘 쓰는 말 있죠. 판사에게 대비 딸이어도 당신은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걸 범법법에서 했냐면요. 이분이 받았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픈 것도 많았겠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저는 바바리맨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남자와 여자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느낄 때 저희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딱 보고 신고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던지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바바리맨과 또 강제추행을 연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공연음란죄로 가려고 하고 또 특히 이번에 김수창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를 했다면 앞으로 판례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것. 저는 신문 기사에서 합의금을 얼마 줬는지 그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반인이 봤었을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 정도면 그래, 내가 그러니까 당사자는 억만금을 줘도 분이 안 차겠지만 좀 화가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그 정도면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기사화돼야 그렇다면은 형사벌은 변론으로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 위화 효과가 사실 더 크다고 봐요. 그 위화 효과 네. 조연아 대한항공 네네. 있잖아요. 이번에 얼마? 미국이 얼마 손해배상 청구? 5천억? 500억? 50억 정도 50억? 하여튼 무슨 네. 저는 감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땅콩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50억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람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아까 그 여중생 여고생들이 그런 어떤 음란 행위를 봤을 때 받는 충격이 평생 갑니다. 가죠. 트라우마라고 하죠. 네. 이런 충격은 평생 떠올리는 그런 추억도 아니죠. 기억, 아픔 이렇게 악몽, 악몽이죠. 악몽. 그 악몽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김 전 지검장께서 그 제가 그 여행 갔을 때 가봤어요. 그곳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요? 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대로변이죠, 7차선 그래서. 대로고 거기서 여고 앞에서부터 거기 그 골목까지 가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음란적인 행동을 하는데 또 성적인 행동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고생들이 받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 피해는 굉장히 큰데 지금 사실 이게 몇 년 지난, 5년,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또 변호사 개업을 하셔서 바로 개업이 됐죠. 변호사를 하실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연예인들도 보면, 무리를 일으킨. 자숙기간. 그쵸.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마약을 했다든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분들, 여러 가지 탈세를 했다든지. 네. 이런 분들 보면 충분한 자숙 기간을 갖고 반성한 이후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막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지금은 사실 기억도 안 나는 사건이에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사건이야? 뭔데?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묻혀졌다고 생각해서 바로 나오시는 거죠. 자기의 지금 먹고 살 걸 다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건 사실 공적인 일을 하셨던 분, 공인으로 계셨던 네, 분께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면 굳이 제가 한번 변명을 해드리자면 네. 변호사 개업을 공익 변론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태 총장 사건일 때 그 사람이 왜 태 총장이 되지 않고 나와야 한다고 했냐면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고 뿐만이 아니라 법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변호사가 본인이 범죄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던 사람이라면
그냥 자신을 좀 잘 한 번만 돌아봤으면 저희 여기서 한 생각이 말씀 듭니다.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에 한 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는 거다라는 게 그게 자꾸 각인이 되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 위법에 대한 동감한 그런 나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미국은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고 뜯고 이런 청문회를 하는데 미국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공직자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정말 어릴 때부터 한대요. 5살 때부터 경력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본인이 그 자리에 가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떡잎부터 쫙 키우는 거야. 굉장한 절제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남자가 본능에 그렇게 충실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본인이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바바리맨의 기질이 있다? 그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변호사, 법률 조력인이죠. 피고인 또는 피해자든, 피고인, 피의자든, 본인이 변호사가 굉장히 본인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아주 정말 건강한 변호사이기를 바랍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저는 대한변협이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더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안 남기기를, 그리고 이거는 법이 아니고 여기에서 회의했던 결과인데요. 회의가 중구난방식으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바바리 회사에서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왜 바바리맨으로? 이게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저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태리 타월 옛날에 아시죠? 네. 그 이태리 타월이 때타월이잖아요. 네, 이태리에서 안 써요. 그래서 이거 안 쓰잖아요. 근데 이태리에서 진짜로 이태리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네. 그걸 때밀이 타월로 바꿨다 그러고 네. 터키탕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터키탕. 그게 이제 목욕탕인데 이제 그것도 항의가 또 들어와서 터키 쪽에서 그럼 이제 진기탕으로 이름 바꿨죠. 진기탕인데 네. 일반 터키탕은 그러니까 이성의 목욕 도우미가 있었던 게 터키탕이죠. 그렇죠. 사실은 좀 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터키탕이었죠. 일본도 터키탕이라고 썼는데 네. 터키 외교관 하나가 터키 대사관을 합시다 그랬더니 대사관이라는 이름의 터키탕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터키에 그런 목욕탕 없다. 똑같은 의미에서 이게 그럼 혹시 이게 버벌입니까? 버벌이 영국의 버벌이 아니 그 영국 그 트렌치 코트 버벌이 버벌이 그런데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상호법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원래는 버벌이기 때문에 근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바리니까. 근데 누구나 들으면 그건 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들 네. 특징이 바바리를 주로 입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 반팔티 입고 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잠옷 입고 와서 하는 네. 것도 아니고 바바리를 주로 입고 오니까 그냥 대명사가 된 거죠. 바바리맨. 바바리 롱코트맨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것도 있네. 롱코트. 네. 그러니까요. 근데요. 네. 여자 바바리맨 있게 없게요. 여자 바바리맨은 성립 불가능이죠. 바바리 워먼이면 몰라도. 네. 그 맨은 여기서는 그냥 인간의 맨으로 하겠습니다. 바바리인. 네. 바바리인이 있게 없게요. 없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 모양이네요. 머리가 좋아. 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많은 남성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럼 그것도 남학교 가서 하는 겁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훈련하고 있는 옛날에 유격훈련 기억나세요? 네, 네. 군대. 아니 군대 말고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 교련. 네. 교련 시간에 뛰어들어갔어요. 이건 혹시 다음 방송에 제가 또 나오게 되면 드릴 건데, 여성들도 노출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성 인터넷 노출증은 다음에.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돼서 유효의 법법은 이렇게 과격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